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브 하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노조랑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본 적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스타일이라 다른 분들보다 영상이 조금 늦어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도 4월 3일 발의된 법안인데 오늘이 4월 7일이거든요. 어제 낮에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올라오진 않았어서 아마 원문 확인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영상을 빨리 만들면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에 도움은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추구하는 이유가 이게 보통 뉴스 기사나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걸 보고 영상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이라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예요.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해석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저만의 해석을 하는 거랑 남이 해석한 걸 인용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서 법안 영상은 좀 늦더라도 의안 원문을 제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양이 좀 많아요. 총 45페이지 분량이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제외하고도 15페이지 분량이라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내용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안 이유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제안 이유를 보면 법안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 법안에서 단어 하나 차이로 이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제안 이유는 그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제안 이유를 보시면 인증제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등록제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리고 영업점 관리, 보험 가입 여부, 이건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인하라는 거겠죠.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이건 명의도용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의무 교육 이수,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교육 같은 건 중요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주요 내용 볼게요. 가를 보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 이것만 보면 이제 도자킥도 보험 들고 타야 하겠구나 하는 내용이죠. 나랑 다는 등록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라는 안전조치 같은 거 하라는 내용이고요. 마는 보험이나 본인 확인, 교육 이수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제2조 제3호 나모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거 뭔 소린가 하고 한참을 째려봤는데 뭔 갑자기 드론이 나오고 하잖아요. 도자킥은 어디 가고 갑자기 드론 타령인가 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원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5호에 따른 이륜 자동차 그리고 드론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존에는 이 소화물 배송 대행에는 법적으로 이륜차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걸 개인형 이동장치로 폭을 넓힌 거예요. 그리고 등록제에 관련된 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등록제가 됨으로써 지켜야 할 것들 세부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라 일반 라이더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지사장님들은 한 번씩 읽어보셔야 할 거예요. 저도 라이더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 하고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제17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다. 여기 3번부터 보시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자 보세요. 이 법을 위반하여예요. 다른 법이 아니고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죠. 자, 이 법을 어겼으니까 등록이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제가 제한 이유를 자세히 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본인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불법 외노자를 그냥 고용했다가 걸렸다고 칠게요. 그럼 등록이 취소되고 처벌을 받겠죠. 그럼 2년 뒤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년 못하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겠어요? 와이프나 가족 명의로 하나 만들어서 하겠죠. 등록제가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지 진입장벽을 완전히 높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더욱이나 한번 등록해봤는데 와이프 명의로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등록하는 게 얘네한테는 어려운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만 걸려도 배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불법 외노자 단속 영상에서 한 지사에서 58명 적발된 거 내용 다들 아시죠? 명의 빌려주고 1억이 넘는 이득을 봤다고 해요. 한 번 맛본 애들이 이걸 포기하겠냐고요. 이건 원아웃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조 3은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알선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고요. 17조 4에서 3번 항목 보시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가 위탁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음식 훼손되면 플랫폼이랑 지사자랑 라이더랑 연대해서 배상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쿠팡이 잡것들 고객이 훼손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고객 보고 먹으라고 하고 나중에 상점이나 라이더한테 배상하라고 하죠. 회수 못하게 일부러 연락도 늦게 하고요. 설령 실제로 라이더 훼손으로 배상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같이 연대해서 책임져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의가 제가 생각하는 일부러 파손시킨 게 맞다면 이건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아무리 라이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고의로 훼손을 한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일부러 훼손시키는 라이더는 없어요. 그래서 고객 말만 듣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포장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같이 종합적으로 따져서 상점, 라이더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사업자는 종사자에게예요. 종사자가 무슨 일을 당해서 먼저 처리하고 사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라이더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에요. 내용만 보면 플랫폼이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지사나 라이더에게 구상권 행사해라 이건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플랫폼이 지들이 먼저 배상해 놓고 나중에야 지사야 라이더야 니들이 저번에 무슨 건 내가 먼저 배상했거든 그러니까 얼마씩 입금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시 라이더는 확인도 못하고 그냥 돈만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조항을 볼 때는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서 봐야 한다는 거고요. 17조의 5는 여기서는 3, 4, 5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 경력 조회하라는 거고 운전 자격이랑 본인 확인하라는 거고 보험 확인하라는 거죠. 교육은 뭐 다들 온라인으로 이수하셨잖아요. 19조는 법을 어겼을 시 등록 취소나 정지 같은 내용이라 이것도 뭐 일반 라이더 분들한테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카페에서 이 법안을 알려주신 분들이랑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법안을 설명할 때는 의안 원문을 직접 봐야 하는 이유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쨌든 본인 인증 강화해서 불법 외노자는 하루빨리 배달판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불법 외노자가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고용한 사장하고 명의를 빌려준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등록제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 다시 개업을 할 수 있게 길을 내준다는 건 결국 재발의 여지를 남긴 법안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 내용이 없는 것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제 포함이 된다는 법안이죠. 도자킥 부업분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제 스타일 아실 텐데 전업 라이더분들은 도자킥 부업분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는 그래도 도자킥 분들은 각자의 운송수단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다. 플랫폼이 판 깔아준 거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모두가 동료의식을 기본값으로 하고 경쟁은 그 다음이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도자킥 부업분들은 유난히 보험이랑 자격제가 본인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자격제는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니까 논외로 두고요.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 번씩 라이브 보시는 분이 계신데 자동차로 배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보시면 자동차 보험에 유상 운송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약을 들어놓고 일하시거든요. 도자킥 분들, 만약에 제가 보험 안 들고 일하다가 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칠게요. 제가 어떻게 나갈 것 같으세요? 저 보험 없으니까 사비로 충분한 보상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든 최소 비용으로 합의하려고 하겠죠.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으시죠? 저놈 과실로 사고 나서 나는 일 못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일 못한 비용, 치료 비용, 회복 때문에 앞으로 일 못할 비용 생각하면 충분한 보상 받아야 하는데 저 일단 라이더 나쁜 놈은 보험 없다고 배째라시기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도자킥 분들도 사고 나면 충분한 보상 받으셔야죠. 그래서 저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서 일하는 거고요. 반대로 제가 일하다가 킥보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칠게요. 근데 보험이 없대요. 나는 바이크 수리비, 내 치료비, 내 일 못한 거에 회복 때문에 앞으로 일 못할 것까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저는 그때는 도자킥 분들을 혐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게 남을 위해서도 드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도 드는 거니까 보험 문제에 있어서는 배척한다라는 느낌은 안 받으셨으면 하고요. 알아서 먼저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의안 원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3초 정도씩 띄워놓을게요. 일시 정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